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30명 발생을 했습니다. 좀체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 1,930명, 이렇게 연일 2,000명 안팎의 그런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직 정점이 아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이제 우세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었다면 지금 델타 변이 상황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2,000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우세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방역 당국도 노력하고 여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유행을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 백신 접종은 이제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워낙에 많고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제대로 역학조사를 해서 이제 격리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통제 요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이동량의 변화가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정확한 지표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도권은 4단계, 이제 비수도권 3단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동량이 계속 증가해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체 추세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지금 보면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이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시키는 시기를 이제 세대기라고 그러는데 그 세대기별로 계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행이 확산 추세에서 이동량이 줄지 않으면서 좀 통제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아직 정점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량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오늘부터 연휴 아니겠습니까? 이동량이 많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그런 만큼 또 김부겸 총리가 좀 모임과 그런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동안 어떻게 좀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동량이 지금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특히나 이제 비수도권의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었던 상황에서 네. 이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휴가철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8.15 광복절 연휴가 이제 앞뒤로 이제 계속 이제 있으면서 또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기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2,000명대 환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동량이 증가하고 이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이제 그런 이동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시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 불이 꺼져 나가는데 이제 땔감을 대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시 확산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8.15 연휴는 가급적이면 외부 외출보다는 이제 집에서 조용히 이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이제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델타 변이의 점유율이 높아지느냐, 이게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변수 아니겠습니까? 델타 변이의 심각성, 위험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변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변이가 된 거거든요. 네. 이제 전파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그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들의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이제 델타 변이가 100%에 가까운 우세종이 곧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전파력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까다롭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이제 수용성 부분도 있고 좀 피로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보다는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만 이제 감염이 전파가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 전파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족들 이외에 네. 다른 그런 사적 만남이나 공적 이런 모임들을 지금 시기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복절이다 보니까 일부 단체들이 이 집회
또 시위를 열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대중교통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집회에 네. 많이 모이는 건 또 왜 문제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과 대중교통처럼 각각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산밀의 환경에서 이제 뭐 오랜 시간 같이 접촉을 하면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식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은 서로 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되기가 어렵고 말을 할 가능성도 없고 더더군다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런 그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집회 동안에 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진다고 해도 네네. 그 이후에 3, 4, 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또 없고 또 소규모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이런 그 집회 자체보다는 집회 전후에 이런 사람들 모임 간의 이런 전파 우려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지금 그 코로나19 유행세가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는 좀 네. 삼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모임이나 뭐 이동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또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2학기 등교 수업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백신 도입이 좀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교직원들은 또 백신 접종이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2학기 등교 확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네. 게 이제 등교 확대나 뭐 전면 등교를 이제 계획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교직원분들도 뭐 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뭐 고3은 네. 뭐 이제 시험 때문에 뭐 이런 우선 접종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등교 과정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등교 이후에 뭐 교습소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PC방을 가거나 그 상황에서도 안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3, 4, 5 몰려다닐 가능성이 많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지금 18세에서 49세를 접종을 하고 있는데 네. 12세 이상들을 왜 접종을 안 해주는지 왜 지금 그 학생들이 접종해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로 전면 등교나 이런 학교의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러면 뭐 교사들 늦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모여 있어야 되는 학생들이 우선 접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네. 승인도 나 있는 백신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뭐 정면 등교 이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는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아이들의 등하굣길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동선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의 대규모 이제 코로나 4차 유행 상황에서 과연 전면 등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네. 참 의문스럽고요. 그런 게 가능해지려 그러면 사실은 하룻밤 한시라도 빨리 네. 가능한 그 아이들에게 네.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에게 백신을 네. 좀 접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좀 부담이 되는 걸까요? 지금 빨리 글쎄, 일정을 당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8에서 네. 49세 할 때 12세부터 49세를 하거나 아니면 3, 40대와 좀 학생들 전면 등교를 한다 그러면 12세, 18세에 있는 이 학생들 고3을 제외한 그 아래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학생들에게 지금 왜 접종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렇게 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뭐 연구 결과가 많지 않고 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뭐 백신의 수급 사정 뭐 이런 것들도 뭐 고려가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도 지금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대규모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규모 유행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학교 중심의 대규모 유행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된 나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12세 미만에서 아이들이 이제 백신 승인이 나지를 않아서 못 맞았는데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대규모 유행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델타 이전의 상황과 델타 이후의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백신 접종을 좀 아이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49세 이하 백신 예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 백신에 한해서 3, 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백신이 어느 연령 이상에서 맞을 수 있느냐와 방역의 목적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18세 이상에서 승인이 된 백신이고 네. 18세 이상에서 접종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근데 방역 당국에서 방역의 목적으로 또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백신 접종 수용성을 늘리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나이 제한들을 좀 해왔던 거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이 나이 제한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그런 드문 합병증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이 국내에서도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백신 접종 수용성이 떨어질까 봐 18세 이상에서 할 수 있지만 연령대를 30대, 50대 이렇게 높였었던 거거든요. 접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들이 걱정을 덜고 다른 백신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네네. 실제적으로는 18세 이상 백신 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백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서양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그 이전에 그 백신 접종 이전에도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인종마다 그런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데 굉장히 낮은 데다가 네네. 실제로 1,200만 명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3명 나왔거든요. 뭐 그분 중에 이제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참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빈도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미리미리 네. 대비를 한다 그러면 또 그런 사망자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30대 이상에서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방역의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서 시기에 따라서 그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차 유행 상황에서 접종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그런 그 목표나 이런 그 기준 설정에 있어서 지금 그 백신 접종의 수급 상황이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네. 뭐 낮은 연령대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충분히 접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1차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2차를 화이자로 맞았는데 1차 백신 맞으면서 별로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렇게 많이들 뭐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니까 뭐 안 좋은 백신 아니냐 생각하지만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항체 형성 유지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전달체 백신들은 향후에 그 T셀 이뮤니티라는 그런 세포성 면역 기관들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의 효과는 더 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마다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본인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의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고위험군에 대해서 3차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은 백신 3천만 회분을 계약을 한 상황인데 부스터샷의 필요성은 저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mRNA 백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참 좋은 백신인 건 맞는데 아까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체 형성 유지 기간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길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로 이제 어찌 보면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데 결국 그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접종을 일찍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항체 형성이 늦기도 하고 그런 항체 유지 기간이 짧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추가 접종을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걸 갖다가 기존의 백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델타나 아니면 그 이후의 변이에 맞춰서 새로운 종류의 백신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지 않느냐. 결국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델타 변이가 나오기 이전에는 정말 한 전 국민 70% 정도가 접종을 통해 방어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정말 마스크를 벗고도 일단 독감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 전 국민 100%가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낮추는 상황에서 치료제도 개발하고 뭐 다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적당하게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칼하고 방패로 싸웠다 그러면 이제 지금 총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 국민 70%가 접종이 되면 뭔가 하겠다가 아니라 네. 미리 그런 지금 델타 변이와 그 이후에 대비를 해서 그 우리의 방역 역량과 그런 의료 시스템을 미리 대비하고 또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좀 그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